여러분,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하루가 다르게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YMTC라는 쉽게 말하면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 반도체 회사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무려 말입니다 232단까지 적청을 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어떻게 생각하면 기술력이에요. 뭐 거의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다 따라왔습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여러분 휴대폰 많이 쓰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원이 꺼져도 이게 저장한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 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거든요.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이 정도로 중국이 빨리 따라온다는 것은 사실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YMTC라는 게 양적 메모리 테크놀로지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청와 유니그룹하고요. 사실상 뭐 지방정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후베이성이 투자했거든요. 후베이성이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인데 사실상 국영기업입니다. 그런 이런 국영기업이 벌써 말입니다. 이게 232단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YMTC 양적 메모리 테크놀로지는요. 지난번에 발표를 할 때 이게 뭐 128단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웃었어요. 아니 그 개발한 거 맞아? 발표는 했지만 양산을 안 하니까 이게 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미국의 애플이 YMTC하고 128단 낸드 제품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플이 계약을 했다는 것은 기술력을 그만큼 인정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128단을 개발했던 YMTC가 이제는요 나머지 그 중간 단계를 다 건너뛰었습니다. 176단도 건너뛰고요. 바로 232단까지 올라간 거예요. 232단까지. 이렇게 되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괜찮을까요? 물론 기술력이 조금 앞섰다고 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어제 발표를 했죠. 238단까지 개발을 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게다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32단까지 개발해서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물론 200단 이상 당연히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언제든지 양산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산하는 것은 176단이거든요. 이렇게 따져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어떤 그 굴기에 기술의 어떤 약진이 너무너무 무서워 보이니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기술력이 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이제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 시장은 한 판도 안 볼까요? 시장 판도를 보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35.5%로 굉장히 시장의 어떤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키옥시아는 19%고요. 한국의 하이닉스는 18.1%입니다. 미국의 웨스틴 디지털은 12.2%고요. 마이크론은 11.3%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말입니다. 이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 YMTC거든요. 3% 점유율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중국의 어떤 특성 있잖아요. 기업을 성장시키는 특성. 쉽게 말하면 정부가 뒤에서 뭐
전기료, 수수료, 땅값, 공장 짓는 것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요. 기업은요 그 가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려서 전 세계에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지금 현재까지 중국의 어떤 휴대폰, 스마트폰 기업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샤오미 같은 경우는 러시아 시장에 삼성이 1등이었는데 이 신냉전 체제를 이용해서 샤오미가 1등을 하려고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저가로 제품을 인해 전술처럼 마구마구 뿌린다면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치명타가 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될 거고요. 현재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생산 능력이 실리콘 웨이퍼 월 10만 장 정도를 생산하고 있지만 지금 공장을 다시 짓고 있어서 월 30만 장까지 늘릴 수가 있고요. 게다가 낸드 매출은 2021년 기준으로 15억 7,3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빨리 클지 모른다는 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부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데는요. 다른 시장 원리를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이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지금 현재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은 우리가 독보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은요. 파운드리가 됐든 아니면 완전히 메모리가 됐든 이게 공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요. 뭐 2나노, 3나노까지죠. 3나노 공장을 지금 삼성에서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28나노급 이제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정도니까 D램에서는 기술력이 굉장히 앞서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YMTC가 이렇게 빨리 기술을 축적하면서 따라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어떤 상황이 따라오면 메모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시믹이라는 회사나 화홍그룹이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나노급 공정을 빨리 앞당기고 있거든요. 상용화 된 것은 대만 같은 경우 7나노 공정입니다. 우리나라도 7나노 공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에서 3나노 공정을 먼저 양산을 시작을 했죠. 굉장히 빠른 겁니다. 저는 이 자체가 메모리 시장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시장의 어떤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이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과연 우리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이고요. 삼성도 저는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행태를 보면 말입니다. 본인들의 기술력이 앞서면 다 밀어냅니다. 다 밀어냅니다. 삼성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이 중국에 있죠. SK 하이닉스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말입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은 어쩌면 시장의 어떤 지배력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보자고요.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가 가장 큰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인 1인 회사예요. 점유율도 가장 높고요. 이 회사가 성장한 것을 보면 중국 자국차에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면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LG나 혹은 SK 배터리를 갖다가 쓰면 보조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국의 배터리 산업을 굉장히 빨리 키웠고요. 그것이 지금 세계 제1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가 된 비결이거든요. 마찬가지로 YMTC에 중국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보조금까지 만약에 주면서 시장의 어떤 지배력을 장악해 간다면 삼성이나 LG,
SK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이게 쉽게 말하면 수익성이 별로예요. 이게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지고 전 세계 회사들이 지금 경쟁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경쟁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덤핑을 많이 치거든요.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예, SK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결국 말입니다. 우리가 LCD를 포기를 하고 OLED, LCD TV를 완전히 포기했잖아요. 그러면서 OLED 시장으로 다시 진입한 것처럼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이게 적층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자국화시키는 것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까지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부가 뒷받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돈을 갖다가 뒷받침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인력이라든가 공정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지원을 해서요. 초격차 기술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업의 각종 규제라든가 또 각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심이 될 수 있는 요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반도체 굴기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클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지 아마 지켜볼 일입니다. 마음이 조금 무겁네요. 그죠?